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신없이 달리다 보니까 벌써 이제 문제풀이가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선생님이 누차 얘기하지만 문제풀이의 속성은 그 문제풀이를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시려면은 여러분이 풀어오셔야 돼요. 한국사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이 마찬가지야. 여러분이 안 해오면 여러분이 정말 노력을 안 하시고 선생님한테 와서 해설과 답에 의존한다 쳤을 때 그 효과성을 따진다면 30%밖에 안 된다고. 70은 날아가는 거라고. 우리가 100%라는 효과를 넣을 수는 없지만 100% 가까운 효과를 넣으려면 여러분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풀어오셔야 돼요. 선생님이 풀어오시라고 하는 함은 그 얘기는 문제 읽고 답만 체크한다는 게 아니야. 그 개념이 아니라 선택지 하나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완전히 표현해봐라. 그래서 특히 옳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왜 옳지 않은가를 그 근거를 제시하라 하는 거야. 근거를. 그래서 제시된 자료가 예를 들어서 삼국사기인데 선택지 1번에 삼국유사에 대한 설명이 나왔으면 그것은 일연의 삼국유사 이렇게 메모란에 해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와서 이제 선생님한테 해설을 들어야만이 문제는 뭐냐면 내가 했던 거, 내가 봤던 거 이것이 다시 누구한테 들었을 때 내 머리에 가장 깊게 남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그게 원리잖아. 원리. 그럼 공부를 하물며 여러분이 관심을 두고 문제를 풀어왔는데 머릿속에 많이 남아있겠죠. 그걸 선생님으로부터 다시 정리해서 들으면 그때 여러분의 실력이 가장 향상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에게 반드시 해와라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학원에서 문제 나눠준 것도 월요일날인가 뭐 지난주 금요일날 나눠줬으니까 충분히 해올 시간이 있었잖아. 그래서 혹자는 이제 어저께 문풀을 한 거에 대해서 가서 이제 정오, 오답노트 이런 거 하다 보면 또 시간이 벅찰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시간을 연장해서라도 해야 될 걸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3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문제풀이와 관련돼서는 시간을 잠을 충분히 자려면 죽는 시간을 버려라. 아시겠죠? 그래서 잠도 충분히 자고 죽는 시간도 많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죽는 시간이 많았다. 그러면 잠을 줄여라. 둘 중에 하나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문풀을 갖다 꼭 효과적으로 하셔야 된다. 이런 말을 좀 드리고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가죠. 1번. 여러분 이제 풀어왔으니까 지문은 다 알 겁니다. 나는 가의 결과이자 다의 원인이 됐다. 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거. 이제 그 문제는 고조선에 대해서 물어본 거죠. 그래서 가 같은 경우는 이제 위만조선이란 말이죠. 위만조선? 위만조선은 중국에 발달된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쓴 나라죠. 그런 거 기본으로 있고. 그래서 위만조선이 와서 이제 발달해 갔다. 그래서 발달 내용 이 안에 들어가겠죠. 예를 들면 뭐 우수한 철기 문사를 가져왔다. 철기 무기를 바탕으로 해서 정복전쟁을 활발히 전개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해와야 되는 거라고. 그리고 정복전쟁을 해서 땅을 넓혔으니까 그 정복지에 대한 강력한 통치 대책이 서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에 강력한 중앙의 정치 조직이 성립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위만조선은 중앙에 강력한 정치 조직을 갖추고 있었다. 이러면서 이제 중국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이제 그 위만조선의 주변에 있었던 압록강 주변에 어느 나라가 예국이 한강이라면은 진국이 어디와 무역을 한다. 중국의 한 나라와 그 사이에 어디가 위만이 껴서 뭐 한다고? 중개무역. 그것이 요 발달 과정에서 여러분이 지금 선생님 쭉 얘기했지 들어가 주는 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러한 중개무역을 가지고 바로 위만이 독점하다 보니까 한 나라를 자극하게 됐지. 그래서 이것은 결국 결과적으로 뭘 가져온다? 한의 황제, 문제, 무죄. 무죄라고 얘기해. 문제라면 안 돼. 수업 시간에 항상 얘기했지. 문제라면 안 된다. 그래서 무죄의 침입을 갖다가 가져오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딱 설명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거로 답은 몇 번? 4번이 답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알아두시고 뭐 이렇게 부왕, 준왕 같은 강력한 왕이 등장하여 왕의 세습을 하였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 원인은 아니죠, 그죠? 결과이자 다의 원인 되는 건 아니지. 원인은 아니고 그 내용은 되지만 원인은 아니고 위만은 준왕의 신임을 얻자. 이제 요거는 위만조선이 성립되기 전이지. 그리고 철저히 알아야지 간단히. 선택지 하나에 대해서 철저히 하란 말이야. 3은 고조선이 요령지방을 중심으로 성장했다. 이것은 이제 단군 고조선의 성립과 발전 시기지. 단군 고조선의 성립과 발전. 그런 거로 4번은 지금 설명한 대로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답을 먼저 제시하고 선생님이 나머지에 대해서 간단한 부연 설명할 때 그러한 설명들을 여러분이 부전히 메모하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그걸 다 할 수는 없어요. 메모를. 2번으로 갑니다. 한국사의 올바른 이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치 않은 것. 우리가 이제 한국사의 올바른 이해에 보면 선생님이 과제를 큰 4개 줬걸랑. 역사의 이해 방법. 주관적이냐 객관적이냐. 그리고 여러분에게 한국사의 특성, 보편성. 그리고 동북공정. 그리고 세계 유산. 그걸 갖다 얘기했잖아. 자, 그러면 한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답은 몇 번? 1번입니다. 뭐 이거는 뭐 설명할 건덕지가 없는 거죠.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한 것은 분권적인 봉건제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게 아니라 일본의 팽창야욕이죠. 이렇게 키워드를 제시합니다.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한 것은 바로 일제의 팽창야욕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그냥 한글을 읽어가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한국사는 한국인의 주체적인 역사이며 사회 구성원들의 총체적인 삶의 역사이다. 어느 특정한 계층의 삶이 아니라 한국인 전체의 삶이다 하는 거죠. 한국사의 보편성과 특성 문제는 세계사 안에서 한국사를 올바르게 보는 관점을 제공한다. 그렇죠. 그래서 한국의 역사에도 세계의 이념, 세계의 그러한 이념을 존중하는 그런 보편적인 게 있고 또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바로 한국의 문화를 통해서 세계의 문화를 보는 눈을 제공하죠. 즉 세계의 유산을 갖고 얘기하자면 세계 인류 무형유산이 대표적이죠. 그죠? 그것은 뭐야? 한국 민족의 인류 무형유산이 그것이 바로 세계적인 보편적인 가치를 가졌기 때문에 세계에서는 그걸 인정한 거지. 그래서 3번은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양한 기준에 의해서 시대 구분을 하더라도 한국사의 발전 양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죠? 뭐 시대 구분 안 하는데 다양한 모습이 있죠. 역사의 발전 주체가 정치인이냐, 역사의 발전이 민중이냐, 아니면 사회 경제적인 관점을 가지고 시대를 구분할 것이냐, 다양한 점이 있지만 그래도 그 중심에는 바로 한국사의 발전 양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3번. 다음 사실이 나타난 시기에 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 사실이 봤을 때 여기서 그 사실에 입각한 시기가 그 자료에서 보여주는 시기, 시제 문제. 시기가 언제냐 이 말이야. 언제야? 어느 시대 당대? 자, 조선 후기지. 조선 후기에 해당된다고 여러분이 판단한 결정적인 키워드. 그렇지. 통공 발매가 바로
가장 대표적인 키워드다 이 말이에요. 우리 통공정책 조선의 왕 누구야? 정조의 통공정책이지요. 그 얘기. 그러니까 너즈부리 알 게 없어. 딱 보고 통공정책 나오면 아 정조 조선 후기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얘기가 이제 대표적인 것이고, 그러면은 우리가 조선 후기의 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답은 몇 번? 1번. 포구에서 객주나 여각이 크게 발달하였다. 그래서 이제 조선 후기의 상업은 포구를 중심으로 많이 발전했죠. 또 포구를 중심으로 해서 지방장시도 많이 발달하게 되지. 그치? 그래서 지방장시 중에서 포구를 끼고 있는 대표적인 지방장시가 강경장, 강경. 저 충남 논산의 강경. 경강하고 강경하고 헷갈리면 안 돼. 오타가 아니에요. 경강은 서울이고 강경은 논산의 충남 논산. 저 충남 논산. 또 원산 포구 있죠? 원산 그 장시 그런 것도 유명한 거지. 자, 그럼 간단히 다른 선택지 설명하겠습니다. 2번 병란도 어느 시대입니까? 고려지요. 활구의 제작 어느 시대입니까? 고려. 어느 왕? 쑥종. 주정과 다점, 관영산정 어디? 고려. 그래서 2, 3, 4는 고려시대의 경제활동이 되겠습니다. 주정과 다점은 주로 지역적으로 어디에 설치됐어요? 개경, 서경 이런 대도시.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귀족층의 어떤 그 사치스러운 혹은 그 생활과 관련돼서 여러 상점이기 때문에 귀족들이 사는 개경과 서경의 대소들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지 지방에 설치됐다면 안 됩니다. 4번으로 가겠습니다. 밑줄 친 이 역서가 편찬된 시기에 농업에 대한 설명으로 그런 거. 역서. 여러분이 해온 거로 봐서 어느 역서입니까? 칠정산. 그래서 이것이 이제 칠정산이었음을 알려주는 키워드는 여러분이 정인지 즉 정축이죠? 그러한 사람들이 했고, 그래서 여러분이 결정적인 거 이런 걸 역서를 연구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역서지? 우리 실정에 맞는 역서 바로 그런 걸 통해서죠? 우리 실정. 실정에 그러한 맞는 역서 이런 근거를 통해서 있다. 그래서 칠정산이다. 그러면 칠정산이 편찬된 시기라고 하는 것은 어느 왕 때? 조선 초기 세종 때지요. 그럼 세종 때의 농업에 관한 거 우리가 이제 세종 때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조선 전기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선 초기 전기 이렇게. 답은 몇 번? 농업기술을 발달해서 농사직설이 가능되었다. 아주 이건 결정적으로 세종 때지요. 그래서 4번임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밭농사에서 2년 3장 윤nhập 시작되었다. 이런 어느 시대? 고려시대. 벼와 보리의 이모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어느 시대? 조선 후기. 철제 농기구가 점차 보급되고 우경이 시작되었다. 언제? 신라. 고대. 지중왕 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택지 하나하나 설명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철제 농기구 보급이 시작됐다거나 또 우경이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우경의 시작은 의미는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우경이 시작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농업기술의 발달로 우경농업을 장려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야. 그걸 바로 삼국시대, 특히 신라 지중왕이죠.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선생님 늘 말하지만 동영상 보는 친구들 말입니다. 그냥 앉아서 그냥 받아먹지 말고 선생님이 질문하면 똑같이 대답하시고 해야 돼. 간혹가다 지역별로 내 이름도 부를 거요. 부산의 진숙이 하면 네 해야 된다. 어? 그냥 앉아갖고 그냥 저기 하지 말고 심지어 목소리만 듣고 또 저 보모 체크하고 그러면 안 돼. 절대로. 자 5번 다음은 신라 토지의 전개에 대한 설명이다.
기억과 니을에 들어갈 내용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읽어가면서 그냥 여러분이 대시면 돼요. 신문학 실련에 뭐요? 바로 관료전이지요. 뭐를 없애고 노급을 없애고 관료전을 지급하고 시급을 제한. 그리고 이제 신문학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렇게 설명했지. 귀족들에게 먼저 빼앗으면은 불만이 많지. 그러니까 빼앗기 전에 먼저 뭐요? 떡밥을 깔아야지. 그러니까 관료전을 주고 줬으니까 니들도 뭐 나한테 뭐 내놔야지. 받고만 가만히 있으면 되냐 이런 논리지. 그러니까 이제 주고 그동안 지급됐던 뭐를 없애? 노급을 갖다가 없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니은은 여러분이 노급을 폐지하고 이제 성동왕 때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뭘 지급하였다? 정전을 지급했다. 이 정전이 민족문서에 나오는 무엇이다? 민족문서에 토지 많이 있잖아. 그 민족문서에는 뭐하는 이름으로? 연수이전답. 그래서 뭐 토지가 없는 농민들에게 뭐 토지를 줬다 이런 개념보다는 그 농민들의 토지를 국가 권력이 보호해줬다 이런 개념이 가는 거예요. 또 우리가 어느 시대든 토지에 대한 사상은 왕토 사상, 그죠? 그래서 전부 다가 이 나라의 토지는 국가 거다 이런 개념 안에 그 안에서 뭐가 존재한다? 그 안에서 사유지가 존재한다 이 말이야. 그렇지? 그런 개념이야. 그래서 사유지들 백성들이 갖고 있는 사유지는 다 임금께서 지급한 것이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적용되는 거다 이 말이야. 그런 걸 우리는 왕토 사상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이제 성동왕 때 정전을 지급함으로써 바로 토지 제도를 이용한 왕권의 강화 그렇게 하셔야지. 자, 경도광 때 다시 귀족의 반발로 뭐가 부활돼? 다시 노급이 부활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는 순서대로 이렇게 여러분이 주관식으로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3번이 답이죠. 우리는 어떻게 정리할까? 이런 토지제도의 변천을 봤는데 여러분이 답하실 것은 의미입니다. 이 토지의 변천을 통한 의미? 토지와 농민을 둘러싼 왕권과 신권의 갈등, 그지? 그래서 왕권과 귀족 간의 갈등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 잘 놓친 친구에 있어서 다시 한번 해주면 그 토지제도의 변천의 의미는 토지와 농민을 둘러싼 국왕과 귀족 간의 갈등을 알 수 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6번. 다음은 조선 건국 후 법령을 집대성한 경국대전 서문의 일부이다. 이를 반포한 국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럼 여러분이 뭐 경국대전 뭐 지문 읽을 필요도 없지. 경국대전 하면 경국대전 반포한 게 누구예요? 키워드가 그냥 거기에 있잖아. 그러면 우리 성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답은 몇 번? 2번. 조선경국전, 경제육전. 우리가 조선경국전은 태조 때 누구며? 정도전이며 경제육전은 조준. 경제육전은 조준. 우리는 정도전의 조선경국전을 통해서 그의 정치사상을 엿볼 수 있는데 그가 조선경국전에서 피력한 정치 방향은 신권, 즉 재상 중심의 정치. 그런 것도 키워드도 반드시 한번 생각하십니다. 재상 중심의 정치. 그러면 정도전이 희망했던 권력구조는 의정부, 서사제,
육조 직계제. 의정부 서사제와 유사하다. 그렇게 여러분이 정리하십니다. 자, 그러면 1번 누굽니까? 어? 아, 다 옳지 않은 거. 2번, 나머지 다 맞지? 관성건급제, 살인적인 조성, 성균관 종경을 짓고 서족을 갖다 정했다. 다 맞습니다. 그래서 2번이 잘못될 수 있다. 맞는 얘기는 뭐 크게 의미 없고. 우리가 이제 성종 때 우리가 9번째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분을 성종이라고 묘를 정한 것은 조선의 문물제도가 완비되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문물은 경국대전과 동국통감. 그 외에 나라의 예법 5가지를 정비했다. 국조오래이. 그리고 저 삼국시대부터 고려말까지의 역대 시문 5천여 편을 실었다. 동문선. 우리나라의 글을 뽑아서 실었다. 동자고 그리고 문자 있죠? 시문, 뽑을 선, 동문선. 그리고 인문지리서, 동국, 여지승남. 이랬죠? 뭐 이런 것들이 아주 그분을 9번째, 그 성종이 잘 산 분이죠. 이름은 이혈이요. 이혈이 죽었을 때 바로 그분을 성종이라고 평가하게 된 대표적인 근거가 이와 같은 문물 정비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택지에 나온 이외에 그런 거 선생님 해줬으니까 탁탁탁 메모란에 정리하십니다. 자, 7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중 같은 국왕대에 일어난 사실로 바르게 짝지어 준 것은 우리가 적극적인 북벌을 계획하고 어영청을 2만 명으로 확대했다. 어느 왕입니까? 효종 때에 바로 적극적인 북벌 정책 추진에 의해서 거죠. 북벌 그런 추진에 의해서 서인이 송시열을 영수로 하는 노론과 윤중을 중심으로 하는 소론으로 갈라졌다. 뭘 계기로? 즉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졌어. 경신환국이지.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요런 경신환국이면 어느 왕 때야? 쑥종 때 경신환국. 경신환국은 그럼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나누게 된 것은 뭐에 대한 이견? 남인의 처벌에 대한 이견. 남인 처벌을 강경하게 해야 된다는 입장은 노론. 알았죠? 그렇게. 대외적으로 명과 후금의 싸움에 휘말리지 않으면서 실리적인 외교 정책을 취했다. 누구? 광해군. 그래서 광해군을 얘기할 때, 광해군 북인 정권을 얘기할 때 대인 명분 눈에 크게 구애받지 않았다. 왜? 명과 후금 사이에서 바로 실리를 추구하는 중립 의결론을 썼기 때문에 그렇게 몇 가지가 정리되면 됩니다. 그러면 가봅니다. 기억. 하멜이 가져온 조총의 기술을 활용하여 서양식 그러한 무기를 갖다가 했다. 딱 나오지 여러분이. 예. 바르게 짝짝인 거 맞아 틀려? 여러분이 그 하멜이 가져온 조총의 기술을 활용하여 서양식 무기를 갖다가 하멜은 선생님이 그 뭐라 그랬어? 상인이지 상인. 하멜 벼르기. 그지? 그래서 거기 잡혀왔다가 부담스럽다 그랬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잡아놓고 무기 만들어 갖고. 니은. 답은 그럼 몇 번이야? 여러분 현답. 우선 답부터 물어봐야 되는데 4번이 답이랑 갈 수 있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그 다에 보면은 백두산의 전개비를 갖다가 서쪽으로. 그리고 요거는 백두산 전개비인데 그건 어느 왕 때야? 쑥종 때지. 예, 그러니까 바로 대동법을 여러분이
다 디귿이 다예요. 디귿이 다? 깜짝 놀랐네.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제 광해군이니까 광해군이 디귿을 대동법을 처음으로 실시했지. 아주 쉬운 문제죠. 답은 4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그런 정도 보시고 이제 우리가 이제 부연 설명에서 보면은 가 같은 경우는 어디에 해당돼? 가는 기억이지, 기억. 기억에 해당되고, 나는 어느 내용이 나는 니을. 그렇죠? 그렇게 해당됩니다. 니은은 어느 왕 때야? 니은은 인조 때. 니은은 인조 때. 그래서 가는 기억, 나는 니을, 박스 안에 니은은 인조 때. 그렇게 여러분이 해설을 하시면 간단히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왕과 그 내용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제시해서 그거를 갖다 짝짓기를 본 겁니다. 이렇게. 자, 8번. 다음 주장을 한 정치 세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우리가 그 정치 세력을 여러분은 뭐라고 선택해 왔습니까? 정치 세력? 뭐야? 신진사대부인데, 여러분이 이제 그 지문을 보게 되면은 지문의 내용을 네 자리 줄이면 뭐야? 그렇지. 지문이 바로 폐가입진이잖아. 폐가입진. 폐가입진. 그래서 여러분 폐가입진을 내세운 특히 혁명파 사대부들의 주장 논리지요. 그렇게 여러분이 이제 설명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려 말 때 그 신진사대부들은 혁명파와 수성파로 나눠졌는데, 제시된 자료는 이제 여러분이 7대 손으로다 것은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그 정도전이 어디서 하여튼간 신종이라고 하는 것은 고려가 어느 나라의 지배를 받기 전에, 원나라의 지배를 받기 전에 아주 순수 혈통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순수 혈통을 찾아낸 거야. 근데 찾아낼 때 뭐라고 찾아냈겠어? 너 내 말 잘 들어야 된다. 너 괜히 이제 잘못 들으면 죽는다 이랬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거는 혁명파 사대부들이 논리를 내세운 거지. 그러면 제시된 자료에서 혁명파 사대부들과 관련된 거를 고르라는 얘기야. 그러면 전제 왕권 중심 체제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시죠? 이색 정몽조 윤소중을 숙청하였다. 니은은 맞아 틀려? 잘못된 게 뭐예요? 이색 정몽조를 숙청한 것이고, 윤소중은 뭐예요? 혁명파지요? 그래서 선생님이 평상시 벌써 혁명파의 인물 4명 정도는 알아라 했지? 정도전은 물론 알고 있지? 조준도 알고 있지? 그리고 누가 있어? 윤소종하고 누가 있어? 그렇지. 거기 나오는 윤소종. 그리고 남은. 여러분이 정도는 알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문제가 조금 거시기 하지? 조금 좀 추접스럽지? 그러니까 여러분, 니은을 찾아내는 게 쉬운 거 아니야, 결코. 그 이제, 니은도 판단력이 힘들었었는데, 근데 선택지에 보면 짝짓기가 둘밖에 안 나와. 근데 전제개혁을 추진한 과정법, 이거는 뭐, 해가 두 정도도 맞고, 군제를 개혁하여 3군 도총제부를 설치하였다. 그래서 여기에 장이 정도전이 여기에 수장이 되는 거야. 군권을 장악하는 거야, 군권을. 그래서 군권을 장악한 정도전은 뭐를 내세우게 돼? 이제 요동정보를 갖다가 조선소의 건국을 내세우게 되죠. 그리고 요동정보를 갖다가 이제 주장하고 그러는 거야. 저희가 군권을 가지고. 근데 그 요동을 정벌 하기 위해서는 사병을 혁파해야 되는데, 그 사병의 혁파 대상이 누구야? 이방원이 되지. 그러니까 이방원하고 이제 나를 세우는 거지. 그래서 나를 세우다가 결국 이방원이가 오늘날
서울에 서울신문 사옥에서 그때 있는 술집이었었걸라. 거기서 술 먹고 있는 누굴 죽였다고? 정도전을 죽이게 되는 것이지. 역사는 그렇게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디귿과 니을 이렇게 간다. 그래서 선생님 판단할 때 여러분 중에서 2번을 가장 많이 했으리라 예상이 됩니다. 왜냐? 그 인물에 대해서 그렇게 파악하기 쉬운 게 아니니까. 그래서 선생님 평상시 뭐라 했어? 옹곰파는 모르나 하더라도 혁명파 4명은 반드시 알으라 그랬지. 그래서 하는 소리. 그래서 답은 디귿과 니을. 그러면 혁명파와 수성파 중에서 선생님이 제시하는 것은 어디에 배치가 됩니까? 어디에 나열해야 됩니까? 전면적인 토지 개혁안을 내세웠다. 혁명파. 그렇죠. 절대적인 군주관을 갖고 있었다. 수성파. 대의 명분에 입각한 군주관. 혁명파. 그 대의 명분에 입각해서 봤을 때 고려왕은 없어져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대의 명분이라는 게 누구나 다 똑같을 수는 없다. 그죠? 여러분과 나도 명분이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다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분을 가지고 옳고 그러다 함부로 말할 수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마음이 남에 대해서 온정적이고 애절하고 하는 친구들은 정몽주가 충신이야 이러는 것이고, 고려 말 썩은 거 그게 유지하는 게 충신이야. 정도전이 충신이야. 새로운 나라 백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거 볼 때 전부 다가 똑같지는 않을 거 아니지. 그래서 정도전이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는 게 백성을 위해서 대의 명분에 맞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정몽주가 나라를 지키려는 게 그게 대의 명분에 맞는 것이다. 이런 것이지. 그 대의 명분이라는 게 모든 사람이 똑같은 입장은 아니라는 점.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점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판단력에 장애가 생기는 거야.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9번으로 가죠. 사건이 일어난 시기로 보아 다에 들어갈 내용으로. 그럼 이제 고구려가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전도하였다. 그런 간단한 키워드만 보자. 어느 왕? 몇 년이라는 것도 알면 좋은데 무리인가? 400? 저기 국내에서 평을 치는 거 427년 5세기. 신라가 처음으로 연호를 갖다 사용했던 어느 왕? 법흥왕. 법흥왕이죠. 뭔 연호? 이름. 외우려면 힘들잖아. 그러니까 법흥왕이 중앙집권 국가를 완성했지. 나라를 갖다 제대로 세운 거지. 우뜸으로. 그건 뭐예요? 권원. 세울 건자 우뜸을자 권원. 법흥왕 때. 그래서 6세기 전반이지. 536년. 라는 뭐예요? 라는. 라 어느 왕? 성왕. 백제가 일본에 처음 불교를 전하였다. 놀이사치계. 그지? 552년에 놀이사치계. 요러한 이제 키워드들을 정리할 수 있지. 그러면 순서로 보아야 이제 다에 들어갈 거. 1번. 백제가 수도를 사비로 했다. 백제 어느 왕 때? 성왕 때. 538년. 답은 1번. 그럼 이제 나머지는 왜 아닌가? 2번을 보면 고구려가 살수에서 수나라에 크게 승리하였다. 7세기 초반이지? 612년과 618년.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이기지요. 7세기. 어느 왕 때? 영영왕이라고 써요. 예? 신라가 불교를 공인하였다. 이건 잘 알지? 어느 왕?
법풍항.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 나도 법풍항이고 이것도 법풍항이니까 3번 또 이제 이렇게 갈 수 있다는 얘기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황이 그 공인을 간 것은 528년이 528년. 아주 디테일하게 난 거지 결국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삼국의 정책 발전 과정에서 반드시 이런 거 나오는데 어렵게 나올 수 있다 하는 거지. 그래서 법풍왕이 바로 한 것은 528년. 4는 우리는 뭐라 그래? 나제 동맹. 나제 동맹은 나제 동맹을 체결하는 배경이 제공된 사건. 장수왕의 평양천도. 그러니까 평양천도보다는 뒤가 돼야 되겠지. 433년.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쉬운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아마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수업 시간에 성황의 사비천도 538년 이런 어떤 연도를 갖다가 항상 기입하고 이유는 거기에 있던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여러분이 그러면 여러분이 고민을 안 한 친구는 그냥 법풍왕이니까 그냥 생각하지 않고 빡 3번을 치는 것이고, 그치? 예, 고민을 했더라면 아마 성황하고 고민을 했었어야지. 그래서 선생님의 바람은 맞췄으면 더 바랄 게 없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고민을 했었어야 됐다. 고민을 안 하고 너무나 쿨했다. 반성해야 된다. 자, 10번으로 갑니다. 고려와 조선의 토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응? 답은 몇 번? 답은 3번. 3번 읽어갑니다. 과전법에서는 문무 관료들에게 경기도 지방의 토지 안에서 과전의 수조권을 지급하였고 군인들에게는 군전을 지급하였다. 응? 거기서 뭐가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이거 그냥 정신없이 막 급하게 읽어가면 판단이 안 돼. 맞잖아, 그지? 3분의 2 지점까지는 맞아. 그래서 잘못된 게 있다면 뭐야? 군인들에게 군전. 그래서 여러분이 군전은 군인들에게 지급된 토지가 아니라 바로 이제 지방의 한량관들, 지방의 한량. 그래서 바로 군전은 바로 이제 군인에게 지급된 게 아니라 이제 거경시지 아니에요. 거경시. 거경시가 뭐야? 국가에 근무를 하지 않는, 뭐 이렇게 개경이 수도잖아. 그걸 갖다가 보호하지 않는, 거기에 지금 참여하지 않는 그런, 여기에 쉬하지 않는 그런 한량, 지방의 한량들. 지방의 그러한 한량들에게 바로 지급한 것이 군전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3번에서 군전은 군인에게 간 게, 군인전이 군인에게 간 건 어느 시대야? 그건 고려지. 고려고, 요 과전법 여러분이 하에서 여러분이 거경시지 않는 지방의 한량간에 지급된 게 군전이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이제 나머지 본다면 여러분이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는 없었을 것 같아. 고려는 국초에 역분전을 지급하고 태조 때지? 그리고 경종 때 처음으로 전시과 맞지요? 그러니까 이거 의심할 여지가 없단 말이에요. 전시과 체제하에서 민전은 사유지만 수조권의 귀속을 기준으로 하면 공전인 경우도 있다. 왜? 국가가 수조권을 행사했으니까. 과전법에서 토지의 수확량 10분의 1 기준으로 일금했으면 거두었으나 답험 손실 적용하여 손실에 대한 비례여 공제해 주도록 하였다. 선생님이 저번에 얘기할 때, 저번 달에 다 했죠. 이거 얘기. 그래서
4번도 여러분이, 그래서 과전법화에서 그 풍용을 고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험 손실법은 뭐야? 직접 해당 논을 답사를 해서 거기서 손실이 난다고 하는 것은 곧 풍용 때문에 손실이 나는 거죠. 그걸 고려해서 세액을 공제해 준다. 예를 들면은 원래 30두를 걷어야 되나? 가보니까 작년에는 약 300두가 나와서 30두를 걷었는데 올해는 한 해로 인해서 300두가 아니라 200두밖에 안 나왔다. 거기다가 30두 걷으면 안 되지. 그럴 경우는 뭐야? 저 30두에서 10두를 빼갖고 뭐 20두만 징수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세액을 조절한 거다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를 않고 무조건 이 친구들 풍용이 적용되는 것은 마침 세종대왕 때 연분 구등법이라면 알고 있어. 그럼 절대로 안 돼. 과전법 자체가 풍용을 고려하는 거야. 알았죠? 풍용을 고려해서 세액을 결정하는 거라고. 기준량을 10분의 1로 정해놓고 거기서 흉년이다 많이 빠졌다. 그럼 세액을 줄여주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다음에 보니까 다음에는 다음 연도 보니까 다시 풍년이 들어서 300도 나왔어. 그러면 전년에 걷던 20도 세액을 적용해야 돼? 30도를 적용해야 돼? 작년에는 200도밖에 안 나와갖고 20도밖에 안 걷었어. 근데 올해는 다시 300도가 나왔다고. 그럼 30도 걷어야지. 이런 식으로 한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런 거를 답법 손실법이라고 그래. 그것은 고려 때 과전법 때 시행과도 시작되는 것이고, 불명했지 지난달에 손실담원법을 그거를 갖다가 제대로 정리한 분은 누가 그랬어? 태종이라 그랬지? 그렇게 얘기했잖아. 태종 때 제대로 정리한 거라 그랬잖아. 그래서 그 이전에는 빼고 주고 이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태종 때 와서 흉년이 됐으면 더 빼고 다시 풍년이 됐으면 다시 증감시키고 이렇게 좀 유동성 있게 제대로 정비한 게 태종 때다. 그래서 여러분이 태종 때 답험 손실법을 처음으로 적용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태종 때는 처음 적용한 게 아니라 처음 적용은 이미 과전법 때 적용하는 것이고, 태종 때는 그것을 정리했다. 그렇게 여러분이 꼭 기록해 놓으십니다. 이렇게. 그 여러분이 이제 군전이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과전법이 시행되면서 그 고려 조선 건국 과정에 다 참여한 건 아니라 그랬지. 그러면 그 사람들 토지를 다 뺏으면 불만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군전이라는 이름으로 구체적으로 몇 개월에서 몇 개월 줬다 그랬어. 그렇지. 5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준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것도 분명히 여러분에게 얘기를 했는데. 그지? 그래서 그 조선 왕조에 참여하지 않는 세력들의 토지를 다 개혁했잖아. 없애버렸잖아. 그러면 이제 불만이 많을 거 아니야. 한량이 뭐야? 관직이 있는 게 없는 거야. 자식 저거 한량 그러잖아. 노는 놈. 토지 다 빼갖고 홀딱 뺏겨놨는데, 그럼 불만이 그래. 이판사판 덤비 못할 거야. 나라 세운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러니까 그들에게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서 5개월에서 10개월에 뭘 줬다고? 군전을 줬다고. 자, 군전에 대해서 그동안 모르고 있었다면 선생님이 3번 정리를 해줬으니까 이제는 알아야 됩니다. 계속 모르는 상태에 있으면 안 됩니다.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선생님의 해설을 듣고 알아야 됩니다. 자, 문제 11번으로 갑니다. 다음 서적들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조금 암기, 그죠? 지식적인 걸 물어본 거죠. 답은 몇 번? 답은 1번. 자, 1번 문장 속에서 어떤 키워드가 잘못된 거예요? 응? 잘못된 키워드가 뭐냐고? 그렇지. 고려시대까지가 아니야. 이거는 삼국시대의
그러한 고승에 대한 기록입니다. 고려시대까지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해동고승조는 누구의 작품이지? 각훈. 그래서 해동고승전을 통해서 각훈이 표현하고 됐던 것은 이것이 여러분이 이것이 역사서에서 어느 파트에서 나오는 거야? 기억을 더듬어봐. 고려 후기에 어떤 사관? 민족적 자조의식을 강조하는 거지. 민족적 자조의식을 고려 후기에 강조하게 된 배경은 몽골의 침략의 위기지요. 따라서 그 위기를 경험한 지식인들은 우리 민족들에게 자조의식을 고취시켜야 되는데 그 방법으로는 지나간 전통문화를 올바르게 새롭게 인식을 해야 된다. 따라오고 있는 거지? 이 말은 역설적으로 말하면 지금까지 전통문화가 올바르게 인식되지 않았다. 누구에 의해서? 김뿌식에 의해서, 삼국사기에 의해서. 그렇지? 그럼 무엇보다도 김부식이가 올바르게 인식하지 않은 전통문화 가장 대표적인 나라? 고조선이지. 사만 없다 그랬지? 그랬다 그랬잖아. 고조선과 사만은 기록하지 않았다 그랬잖아. 삼국사기는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에 대한 역사란 말이야. 그러니까 바로 그 뒤에 바로 지식인들은 이러한 올바른 전통을 새 인식을 통한다. 그래서 각훈이라는 분은 바로 삼국의 고승들을 통해서 우리의 불교가, 우리의 승려가 중국의 승려와 다를 바 없고 우리의 불교가 중국의 불교에 비해서 하등한 게 아니다 해서 그러한 자부심을 갖게 된 거다 이 말이지. 그래서 삼국시대의 불교는 선종이야 교종이야? 응? 삼국시대는 선종이 있어 없어? 없지. 신라 하대에 왔는데 선종이. 그러니까 이것은 선종 입장에서 재정리한 거야 교종 입장에서? 그렇게 정리가 돼야 된다 그랬지. 그래서 중국과 중국의 불교와 대등하다. 두 번째, 교종의 입장에서 불교를 재정리. 이렇게 키워드를 딱딱딱 불러줬을 때 정리하십시오. 동영상 보는 친구들 열심히 적어. 열심히 적어야 돼. 안 써줘. 써주면 너무나 친절한 선생님이 돼서 이게 참 써주면 여러분 망치는 거예요. 집중해서 들어. 집중해서 듣대. 오후에 피곤하면 안 돼. 오늘 또 지적받아서 김영 선생님한테 아까 들어오다가 애들 좀 해먹고 잡으라고. 오후에 왜 힘들어해? 집에 가서 죽어. 집에서 죽고 오후에도 수업 잘 들어. 선생님 맨날 혼나 김영 선생님한테. 자, 그렇게 여러분이 아시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나머지는 다 맞다는 거지요. 동명왕편, 제왕홍기 동목통일인데 동명왕편 여러분이 이제 유교보가 그 시기에 쓴 이것도 해동고승전과 같은 취지고 제왕홍기 바로 이것도 같은 취지. 누구의? 이승유. 즉 중국의 역사와 우리의 역사를 한 권의 책에 서술함으로써 대등하다는 역사인식을 가진 것이다. 동구통감 요거는 이거 언제 쓴 거냐? 조선 전기 성종 때 그지? 서거정 그지? 동국통감. 그래서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 역사를 편년제로 서술하였다. 구입받고 그래서 요거 삼국 고려까지가 아니라 삼국시대의 승려들에 대한 기록이다. 승려 한 30여 명. 30여 명의 그런 그래서 뭐 원효 의상 뭐 이런 들 있겠죠. 이렇게. 다음 밑줄 친 이 단체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 자, 단체 어디입니까? 독립협회의 지원을 받았다. 이런 거 봤을 때 뭐를 할 수 있다? 황국중앙총상회. 자,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 이 단체는
독립협회의 적극적인 지원. 그래서 정리해서 말하면 한국중앙총상회는 개항 이후 열강들의 경제활동이 침투해오자 그들로부터 경제적인 걸 지켜야 되겠지. 그래서 시전상인들이 하나의 단체를 형성한 게 한국중앙총상회고, 그때 이제 독립협회는 뭐를 개최해서? 만민공동회를 개최해서 우리 민중들에게 계몽하고 있었죠. 그러면 민중들에게 거기서 지금 열강들이 오는데 열강들의 그러한 물품을 갖다가 쓰지 말고 바로 이 나라에 물품을 써야 됩니다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독립협회와 더불어서 뭐를? 상권 수호 운동을 전개했다. 이렇게. 그러면 이 한국중앙총상회가 언제 조직되었는가 암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독립협회가 만민공동회를 열어서 활동한 시기를 이미 여러분은 아시니까. 독립협회가 만민공동회를 개최한 건 몇 년이야? 1898년이니까 역시 마찬가지다 이 말이야. 이렇게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그러면 답은 아주 쉽지? 답은 몇 번? 2번. 시전상인들이 경제적 특권을 회복을 요구하였다. 자, 풀어가 봅시다. 1. 대일매신보 만세보 언론기관이 참여했다. 요거는 무슨 운동이죠? 국채보상운동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한자강회 등 애국, 우리가 요 대한자강회 같은 것은 1907년에 나오는 단체지요. 그러니까 참여할 수가 없지요. 통감부는 양기탁을 횡령협력 구속하는 데 탄압해. 이건 뭐 해야 된 거야? 국채보상운동. 국채보상운동에 관한 거죠. 국채보상운동을 통감부가 탄압한 거지. 그렇게. 그래서 키워드 중에서 어떤 용어를 쓰면 안 된다고? 총독부. 총독부라면 안 된다 그랬지? 총독부는 1910년 국권을 피탈하고 설치된 거니까 총독부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데다가 총독부하고 X 이렇게 해놔야지. 자, 우리가 외국 상인들의 침투에 대해서 경제적인 구국운동을 전개했는데 시전 상인은 이렇게 활동했다면 상회사를 조직해서 상권소 운동을 전개한 건 어디요? 보부상, 객주, 여각. 그렇지? 그래서 보부상, 객주, 여각들은 뭐 했다고? 그 상황에서 상회사를 조직했다는 점, 그걸 아셔야지. 상회사. 그런데 상회사는 꼭 상인들뿐만 아니라 상회사가 조직되는데 요거는 상인뿐만 아니라 뭐야? 관료. 이런 관료 등이 바로 관료들도 그 당시 회사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무조건 암기하는 데서 맹점에서 오는 그런 걸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상회사, 상인뿐만 아니라 관료들도 여러분 조직했다 그럴 때 여기 상이라는 게 객주역이에요. 지금? 그래서 객주역이면 뒷대 외웠는데 관료가 나오네? 맞다 이 말이에요. 왜? 그 당시 관료들이 상업을 많이 했으니까. 13번. 일제 강점기 민족 해방운동 전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답은 몇 번? 3번. 읽어갑니다. 뭐가 잘못됐는가 키워드를 보세요. 1920년 중엽에 신간회가 해소되고 혁명적 농민조합이 격렬하게 전개되었다. 여기서 요거는 시기가 잘못됐지. 요거는 1930 여러분이 1년이지. 신간회가 해소된 것은 1931년이지. 그래서 그닥 어려운 건 아니다. 우리 이제 그 신간회는 1927년에 만들어져서 31년에 해소됐다 그랬죠.
혁명적 농민조합, 여러분 이게 이제 어떻게 연결해야 돼? 신간애를 해소한 사회주의자들이 어느 운동에 적극 참여한다? 농민운동, 노동운동. 그러면서 비합법적인 강력한 조합을 만들지. 그것이 바로 혁명적인 농민조합, 혁명적인 노동조합이다. 그래서 방법이 과격해졌고, 그래서 건수가 굉장히 많았다. 이렇게 여러분이 아셔야지. 그런 것들을. 그래서 여러분이 3번은 시기적으로 1931년. 나머지 여러분이 이제 3.1운동을 계기로 운동인현상 복복주의는 첨자 청산되었다. 상식이지요. 왜냐? 뭐 사회주의 사상 들어오고 여러 가지 어떤 계몽되고 그러는데 옛날에 비해서 복복주의, 뭐 다시 대안적을 붙고 이런 생각은 이제 3.1운동을 계기로 해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3.1운동 이후에 보면은 대개 주장되는 거 보면은 대개 다 이제 공화주의 이런 걸 주장하게 되지. 20년대에는 민족주의 운동과 사회적 분화되었다. 그래서 민족운동이 분열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랬죠? 그런 거 이해하시고. 30 후반에는 통일전선운동과 무장투쟁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통일전선운동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민족운동을 통합하자 하는 논리야. 지도자들이. 그래서 그 중국의 화북지법과 중국의 관내에서는 민족통일전선운동이 전개돼서 어떻게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간에 통합해보자 이런 노력. 그래서 한국 그런 대일 통일동맹 뭐 이런 것도 만들어지고 거기서 이제 민족주의끼리 빠지니까 뭐 예를 들면 조선혁명당 김원봉이 조선혁명당을 만들고 뭐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나중에 1937년에 가서는 합해지지요. 뭐 그런 내용들. 그리고 화북지역에서 민족통일전선운동에서 만들어진 게 조선 독립동맹. 그런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이제 크게는 알 필요 없는데 그렇게 구체적인 키워드는 알 필요 없는데 이해할 것은 뭐예요? 바로 국외에서 민족 지도자 간에 바로 민족운동을 통합하자는 그러한 민족통일전선운동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동시에 이제 무장투쟁도 활발하게 전개되지, 그지? 30년 후반에. 그럼 여러분이 뭐 30년 후반에 무장투쟁과 관련돼서는 중국 관내에서 중국 정부의 지휘하에 뭐가 만들어져? 저쪽 상하이 그쪽에 우한 지방에서는 조선의용대. 그리고 중국의 통제를 벗어나야 되겠다 해서 뭘 만들어? 화북에서는 화북지대, 조선의용대 화북지대 만들어지지. 그런 것들. 화북지대가 뭐로다가 개편돼? 조선의용군으로 개편되지. 그리고 이제 충칭에서는 뭐가 만들어져? 한국광복군. 이거 얼마나 얘기했어. 이 정도 얘기하면 머릿속에서 지도가 만들어져야 되고 중경에 광복군이 있어야 되고 화살표가 위아래로 가고 있지 지금. 위로 갔다 위아래로. 그래 이렇게 위아래로 갔는데 이 선생님 지금 허공에 해도 다 알아둬야 돼 이거 지금. 여기도 안 해도. 그럼 일로 갔어. 어디로 간 거야? 어디하고 합류하자고? 조선의용군하고 아래로 왔어. 어디하고? 의용대. 어디가 오케이 했어? 의용대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동영상 보면서 선생님 왜 수화를 하느냐고 그러면 안 돼? 수화가 아니라 알아야 돼. 수화는 무슨 수화야? 고려시대의 음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음서. 고려시대의 음서에 대해서 음서. 공신의 후손을 위한 음서도 있었다. 이거를 우리는 이름을 뭐라 그래? 공신자선음서. 있지? 예. 그래서 여러분이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음서는 누구의 주장으로 어느 왕 때 정비되는 거야? 최승로의 주장으로 누구 때? 최승로가 음서를 주장하게 되는 어느 왕이 배경이 된 거야? 광종이지? 광종 때 공신을 싹 잡아주겠지? 그래서 이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외우는 게 아니잖아. 지금 내가 늘 말하지만. 역사는 외우는, 역사 스토리인데 외워, 자꾸만. 그러니까 그런 배경 하에서
최성로가 주장을 하게 됐고 최성로의 시무 28조를 수용하는 왕이 누구요? 그러니까 성종 때 이게 정비돼야지. 그래서 광종 때 막 깐 공신도를 우대하기 위해서는 뭐야? 그 자손에게 음서를 줘야 된다. 공신자손 음서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잖아. 음서 출신자는 오품 이상의 고위 관직에 오를 수 없었다. 쉬웠다 하지. 쉬웠다. 출세 빨랐지. 즉 뭐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한품제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지?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한품제에 적용을 받지 않아. 한품제에 적용을 받는 것은 어디요? 그래서 조선은 이제 당상관이 될 수 없죠. 거의 10세 미만의 음직을 받는 사례도 있다. 선생님 얘기했지. 대개는 몇 살에서 몇 살 전후로? 그렇지. 15세에서 18세 전후로 받는 것이 보통 통령이나 때로는 10세 미만도 받는 경우가 분명히 있었다. 분명히겠어. 왕의 직위 같은 특별한 시기에 주어졌다. 여러분이 국왕의 직위나 여러분이 국가의 경세도 시행했지만 여러분이 보면은 그래서 대표적인 게 기역과 디귿이지요. 1번이 여러분이 답이 됐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기역과 우리가 이제 왕의 즉위식 같은 특별한 시기에만이 아니죠. 거기 잘못된 게 리을이 왕의 즉위식 같은데 국가 행사시 음서가 있는 거 있는데 거기는 뭐라고 썼어? 애만 그게 잘못된 거예요. 이래서 왕의 즉위 같은 특별한 시기에도 주어지는 경우가 있었다. 맞는 거예요 그때는. 근데 만자가 들어서면 만자가. 그래서 한국사에서는 뭐뭐로만 이렇게 확정을 짓는 것은 전부 다 틀린다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이야기 속에서 한 이야기만 있을 수 있지? 뭐뭐로만 규정한다는 건 뭐야? 그건 한 이야기만 있다는 거잖아. 어떻게 한 이야기만 있어? 말이 안 되지. 답은 몇 번? 한 문제하고 잠시 쉬겠습니다. 15분 하고. 우리 문화와 관련된 서적과 그 분야를 바르게 연결한 것. 자산어부 의학이요? 어류학이죠, 어류. 자산어부 누구요? 소위 스토리 얘기했잖아. 정약용의 둘째 형인데, 그래서 무슨 박해에 연루돼서, 슈뉴 박해에 연루돼서 이제 유배 가는 중에 형제분이, 한 분은 전남 강진, 산속으로, 한 분은 흑산도로 갔다, 이 말이야, 흑산도. 그 섬에 가서 뭐 할 것이오? 고등어나 연구하고, 개구리나 연구하고, 광어나 연구해야지. 멍게나 연구하고. 그래서 바로 이런 우리 어류에 대해서 쭉 한 거예요. 대단한 거지. 그래서 이게 뭐에 좋고 아주 그냥 기가 막힌 거지. 우리 밥상을 풍부하게 해준 거지. 연조규감. 많이 못 들어봤지? 요거는 선생님 어디서 가르치냐면은 조선 후기에 문학활동의 중심은 양반이야 중인이야? 중인이지. 그들은 왜 그런 데에 열을 올려? 바로 청려 진출이 안 됐지.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런 어떤 내적인 걸 통해서 양반들이 별거 아니다. 표가했었지. 즉 육두품들이 종교와 학문의 열중처럼 바로 조선의 중인들은 양반들을 갖다가 신분에 들 수가 없으니까 바로 그런 데 열을 올렸다 그랬잖아. 그래서 중인이 중심이 되는데 그 중인들이 중심이 된 문학을 우리는 뭐라 그래? 위학문학이라는데 바로 연조구감은 바로 이진홍. 위향이라는 이진홍. 이진홍이 향리의 역사, 향리들의 그러한 역사를 갖다가 기록한 게 바로 뭐라고? 연조 귀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역사. 그래서 2번이 답이 되는 것이야. 자, 2번을 잘 모른다 하자. 색경. 잘 모르겠어. 이름 골치 아픈 거예요? 색경이 지리학이야? 아이, 농소지, 농소. 그지? 농소잖아, 농소, 색경. 누구의 농소냐? 그거 여러분 기본이잖아. 벽온신방. 이건 뭐 의학 냄새가 안 나? 거기 무슨 양명학이요? 양명학이 나오려면 뭐가 나와야 되냐? 양명학이다 그러면 뭐가 나와야 돼, 책 이름?
그렇지, 전승록이 나와야지. 전승록이 그게 양맥 경전 아니야. 전승록. 아니면 한 김에 또 해봐. 그 전승록은 중국 명나라 쪽이고, 정제두의 건 뭐 있어? 어? 정제두는? 뭐 있냐고, 정제두는. 아니, 그거 왜 어려울까? 응? 정제두. 아니, 정제두의 양명학에서 그분의 저서가 생각이 안 나면 안 되잖아. 존원. 이제? 네, 존원. 그리고 뭐 또 하나 있는데? 뭐 일치 이런 거 나오는 거? 내가 다 알려줘야 돼? 아니, 그 글씨 알려줘야 뭐 일치 나오는데. 정제두의 존원과 더불어서 또 하나. 뭐 나와? 뭐 일치 나오잖아. 응? 쉬는 시간에 꼭 찾아보십니다. 응? 일치자 들어가, 일치자. 에? 일치자. 에? 자, 그거를 지금 모르면 안 되지. 그래서 하여튼간 그 양명학 하면 그 경전은 우리 명나라의 양명학의 창시자 누구? 왕양명의 전승록. 전승록. 그래서 4번은 양명학은 전승록이 전승록. 벽온 신방은 뭐냐면 요거는 의서요. 허준의 의서. 허준의 의서 이렇게.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자, 잠시 쉬시겠습니다.